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통합진보당 강령으로 채택이 되면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진보적 민주주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언제 진보적 민주주의를 많이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고, 또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좌파들, 운동권 인사들을 자칭 타칭 진보 세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도 좀 진보적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면 세칭 진보 세력에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실체를 더 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이런 용어는 세계 정치 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20세기 미국에 시작된 건데,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 개혁 운동인 그 진보 운동,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운동 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 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서 내세운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선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포장 속에 내건 그 강령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본다면 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정의 구현입니다. 또 둘째는 대중의 정치 권력 강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통치기구 및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통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죠. 온정주의적 사회복지를 내세운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진보운동과 연관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사회 질서를 보다도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응징력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출발은 사회주의와는 관계가 없게 미국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진보주의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진보주의, 진보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다르게 출발한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세력의 출발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1944년부터 통일전선, 인민전선 전술의 실천을 위해서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과격한 경제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기 위해 내건 통치 형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었다는 겁니다. 이름 똑같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운동이 반파쇼 통일전선 전술을 채택한 것은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부터이지만 그를 위한 강령적 구호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제시된 것은 그로부터 9년 후인 1944년부터입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장 사회주의 혁명이 곤란한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는 중간 단계의, 즉 과도기적 통치 형태를 지칭하는 전략적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진보운동과 관련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구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개혁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반영된 후 정치적 용어로서 호소력을 상실하여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의 정치 용어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는 거의 사어, 죽은 용어가 되었고, 20세기 초에 전개되었던 개혁적 정치 운동과 그 운동이 주장했던 사항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레시비즘이란 용어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용 강령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천명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7년 말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박헌영이가 이 시기에 45년부터 47년 사이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연설문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같은 시기에 일부 국가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의 통치 형태를 인민민주주의나 신민주주의로 호칭하기도 했으나, 이건 인민민주주의의 경우에는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라든가 또 중국의 모택동은 신민주주의를 주장했죠. 그래서 호칭하기도 했으나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를 했습니다.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에 이르러 소련 이론가들이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용어 사용을 권장하면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상용 용어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대체가 됐던 겁니다. 8월 해방 직후부터 1947년 말까지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대중 앞에서 자기들이 실현하려는 통치 행태를 말할 때는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점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발언 사례를 한번 본다면,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권 민주의 허울 좋은 보자기의 감사인 부르자 공화국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장 우리나라에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건국사업에서 역사발전 단계에 뒤떨어진 요구를 내세워도 안 되며, 또한 그것을 뛰어넘는 요구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권,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7년, 1979년 282에서 283쪽에 있습니다.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 발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구라파에서는 파시즘의 아성이 파괴된 후로 소련군이 들어간 여러 나라,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화국이 건설되고 민족의 자주 주권이 수립되고 있으며, 영국, 미군이 진주하고 있는 몇 나라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안 서고 있으나, 물론 이러한 나라의 인민들은 자기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축소도가 희미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금일 조선의 정세라고 봐서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북부 조선과 남부 조선과의 형편은 대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니, 물론 이 차이점은 앞으로 소멸될 것이요, 또한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군정이 국제적 약속을 그대로 완수하면서 실현될 것입니다. 즉, 조선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함으로써, 또한 친일파 독룡주의를 용감하게 포기함으로써 국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남북 조선은 비로소 정치적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조선의 완전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잔존 세력과 친일파를 숙청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조선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말뿐 아니고 실제로 투쟁하여 하며, 셋째로 세계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하여 민주주의 제국과 친선할 것이며, 특히 세계 평화와 진보의 힘있는 방백인 소련과 우호관계를 주장하여야 한다. 넷째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조선 공산당과 협력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자가 된다. 이것은 박헌영 조선인민에게 드린이라는 책, 보무 2008년 17에서 18쪽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법에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인민민주주의와 같거나 그보다 약한 통치 형태입니다. 인민민주주의나 민족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도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그들이 당장 실현할 통치 형태로 민중민주주의, 이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민중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